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마을 전체가 격리됐던 순창 장덕마을의 격리가 풀린 뒤 오늘 첫 5일장을 맞았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썰렁했던 순창시장은 금세 옛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오늘 밤엔 김제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던 시민들의 자가격리가 모두 해제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2주 동안 장덕마을에 갇혔던 모자가 순창 전통시장에 나와 배추를 팝니다. 배추를 팔아서 즐겁고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아주 좋지. 단골들이 많이 있은 게라. 장마 진다고 온 게 아무래도 한복 살 사람이 10,000원어치 사가고 그러제라. 장덕마을의 격리가 해제된 뒤 첫 5일장을 맞은 순창 전통시장은 온종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였던 가족 때문에 보름 넘게 집에 갇혀 있었던 할머니도 자가격리가 풀리자 5일장으로 나왔습니다. 사투리가 섞이고 떠들썩한 시골 장터가 그리웠습니다. 나온 게 좋지. 사람도 많고 표고버섯, 낙지, 게, 생선 이거저거 다 샀죠. 고추도 사고. 몰려드는 손님 덕분에 상인의 입가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장보다 오늘은 많이요. 많이 내가 무게를 팔도 많이 팔고. 다시 시끌벅적해진 시골 5일장엔 사람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손님이 많죠. 지난주보다는 많이 나왔다고 해야지. 해제됐다, 장덕마을이. 그래서 지금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 이제. 오늘 밤엔 김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21명의 시민들이 자가격리에서 풀려납니다. 잠복기인 14일 동안 추가 감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게 살았지. 어디 마음대로 못 다니고. 지금은 이제 끝났다고 온 게 좋지, 이제 기분이. 지난 18일 전주, 19일 순창에 이어 오늘 밤 김제의 자가격리가 모두 해제되면 전북에서 자가격리된 의심 환자는 30명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들 30명은 삼성 서울병원 등을 거친 시민들로 오는 24일쯤 자가격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수도권의 메르스 환자들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순 없지만 전라북도의 메르스 공포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농촌 관광의 90% 이상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부는 전북의 농촌체험마을 4곳 등 전국의 34개 농촌체험마을을 조사한 결과 예약 취소율이 지난달 3.3%에서 지난주 92.8%로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피해가 큰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기업체 임직원, 수학, 여행단 등을 연계시켜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87억 원을 들여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했는데요. 변변한 체험거리도 없고 운영도 제대로 못해서 벌써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시가 지난 4월 문을 연 생태습지공원입니다. 14만 제곱미터가 넘지만 산책하는 사람 한 명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생태습지에는 어떤 동식물이 서식하는지 설명해주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체 방문객을 안내할 해설사도 없습니다. 안내나 설명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해설을 해주시는 분은 특별히 따로는 없고요. 예. 그냥 생태공원의 핵심인 생태체험원을 갖췄다고 홍보했지만 체험원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생태박물관 등 생태습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작년에 중공이 만든 마을 중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부분들은 제일 또 고민해서 더 접목을 시킬 그럴 계획이거든요. 볼거리로 조성한 메타세콰이어, 자작나무, 무궁화 동산은 규모가 적고 나무도 작아 햇볕조차 가리기 어렵습니다. 모처럼 들린 시민들은 볼거리가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도시락들이나 싸서 와서 저 그늘 밑에 앉아서 먹기나 하지 그러고 간단 말이죠. 나라 세금 같아 이게 무슨 짓이냐 할 때도 있고. 다각적인 생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방문객의 관심을 끌 만한 시설이 적어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윤상입니다. 내년 6월쯤 개통하는 하루 120편의 수서발 KTX에 전라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용산에서 출발하는 호남 KTX가 하루 68편 안팎으로 하루 160편인 경부선 KTX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내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노선에 전라선을 포함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수서발 KTX 사업 범위에 전라선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코레일을 설득해서 수서발 KTX가 반드시 전라선을 거치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는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을 개보수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수가 적은 곳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연립주택입니다. 옥상 방수와 외벽 등 고칠 곳이 많지만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적고 저소득층 주민은 많다 보니 모아놓은 관리비가 없고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생계비도 많이 부족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러시는데 10,000원, 20,000원도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도 힘듭니다. 전체 가구 수가 18가구로 20가구가 안 돼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공동주택 단지에 노후된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단 20가구가 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대들이 사는 그런 시민들만 어떤 혜택을 받고 조그마한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주에서 지은 지 20년이 넘는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는 134곳으로 1,06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 내 보육실과 놀이실, 식당 등의 CCTV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고 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익산 가축분뇨 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지독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축분뇨 처리장을 악취 배출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지난 2012년에 세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입니다. 하루 700톤가량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3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고 여름에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로는 못하고 머리가 아파서 삥 돌고 아주 그냥 정신 이상할 정도 그런 실정입니다. 시내 나가면은 나보고 막 사람들이 다 남편하고 피해요. 참다 못한 주민들은 이곳을 악취 배출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익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악취 배출 신고 대상 시설에 지정되면 1년 안에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초과해 악취를 배출할 경우 행정 처분 등이 뒤따르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이 시설이 허용 기준을 넘어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며 익산시의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왔는데요. 작년부터 민원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까지 악취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의 학교 2곳 가운데 한 곳은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북 766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의 수는 420명으로 배치율은 54.8%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배치율은 전국 평균 64.9%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입니다. 최근 메르스 여파로 학교 내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와 가력도 배수관문 주변 등 모두 9곳이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됐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다음 달부터 해상 추락이 우려되는 신시도와 가력도 배수관문 주변 4곳과 너울성 파도가 잦은 삼삼 새만금센터 주변 5곳 등 모두 9곳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 공영 대여소 설치를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도심 권역별로 출퇴근과 등하교 수요가 많은 5곳 등 3년 동안 15곳의 자전거 공영 대여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영 대여소에는 한 곳당 100대가량의 자전거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부터 장마 전선이 시작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 서해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부 내륙 지역은 오후 늦게 소나기가 내리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주는 아침 최저 기온이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전주 기상대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대체로 맑다가 목요일부터 장마 전선이 시작돼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면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